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구속 만료를 앞둔 만큼 추가 구속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오는 23일 신문을 진행해서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체포 방해 사건에 더해 외환 재판까지 시작된 겁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 등을 고려해 부분 중개 방침을 정했고 속전속결 재판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내년 1월 1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2월부턴 매주 주 3회, 3월부터 매주 주 4회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월 초, 추가 기소된 체포방해 지시 사건도 2월이면 끝난다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기한이 당장 내년 1월 18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추가 구속 시도에도 나섰습니다.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겁니다. 만약 외환 혐의 사건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비공개 신문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신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시민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지난 1년간 한국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윤영섭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 대한민국 전역에는 돌연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 속에서도 시민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국회 정문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대치하며 계엄 철회를 외쳤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총선은 제가 앞에서 맞을 거예요. 시민들이 계엄군이 탑승한 차량을 맨몸으로 막았고 무장한 군인들과 대치하는 사이 국회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결국 이튿날 새벽 4시 30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날 국회를 찾았던 시민들은 돌발 사태에 겁이 났지만 한마음으로 용기를 냈던 것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좀 험악해 보여서 엄청 가까이 다가가진 못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도 있다 보니까 바로 사람들 다 모이고 한마음 한테 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 넥타이 부대와 촛불 시민에 이어 이번에는 K-팝 문화와 융합된 응원봉 집회로 K민주주의는 진화했습니다. 진영이 나뉘고 극한 대치가 길어지며 때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 역시 시민들의 빛나는 노력으로 인해 극복됐습니다. 계엄 선포 4개월여 만에 선고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외신들은 한국의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치켜세웠습니다. 어느덧 계엄 사태 후 1년. 시민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우수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시민 성숙도나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좀 국민성이 좀 우수하지 않나.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1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무엇보다 시민들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또 대장과 중장계급 장성들이 대규모로 물갈이돼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등 내란 청산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은 매서웠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대장이나 중장 전역자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던 국방장관.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을 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난 9월 이뤄진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재직하던 사성장군 7명이 모두 군복을 벗었습니다. 이들의 자리는 7명의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며 채웠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중장급 인사에서는 20명의 장성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우리 군의 삼성 장군은 모두 30여 명으로 3분의 2가 물갈이된 겁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 8월부터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등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됩니다. 군과 별개로 공직사회에서도 비상계엄 협조자를 속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우리 정치는 큰 지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의 1년을 이재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한밤중 예고 없이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 국회의원 19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 유지에 안간힘을 썼지만 보수의 텃밭인 영남권에서까지 대통령 퇴진 요구가 분출하면서 당내 이탈표를 막진 못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발표 11일 만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줄곧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체제가 거센 책임론에 휘말리며 5개월 만에 붕괴했습니다. 반면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 그리고 이어진 조기 대선에서 보수에서 진보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거대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외치며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으로 정의하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대여 강경투쟁을 강조하며 장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1년간 이어진 극단의 대립으로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가 굳어졌다는 우려 속에 6달 뒤 치러질 지방선거는 우리 정치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